봅시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거 아닌데 내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됐죠? 점유란 따단. 자, 중요한 말 나왔죠? 첫 번째 단락에서. 자, 얘는 몇 년도요? 2019년에 9월에 27번부터 31번까지. 고요. 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냐? 자, 그 대답. 점유라는 걸 생각해보자.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따단. 자, 개념 잡습니다. 점유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그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자, 이건 뭘 한다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린 점유라고 합니다. 자,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에 비해서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자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유란 말. 점유와 소유는 다르군. 자,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용, 수익, 처분.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며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다. 됐죠? 그러면 모든 점유가 소유는 아니겠네. 자,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일단 결론. 점유자와 소유자는 다를 수도 있다지. 이게 이제 감춰져 있는 의미고 항상이란 말로 설명이 됐어요. 항상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언제나 일부냐 부부냐 완전이냐 부분이냐 이거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은 거고요. 자, 상식선의 이야기였고 A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A 부분 문제로 나오려고 하는 거겠지. A 부분에 대한 문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 점유를 다시 잡았구만. 점유를 딱 다시 잡아가지고 데칼코마니 나눠서 설명하려고 그랬네. 야, 첫 번째 데칼코마니는 점유와 소유를 구분해라. 이거 있어요. 점유는 그걸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야. 소유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점유하고 소유라는 게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것만은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가. 그런데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다. 아하, 직접 점유. 점유는 사실상 지배라 그랬는데 직접 점유라는 개념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다? 물리적으로. 됐죠?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 깔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직접 점유. 이에 비해서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 물리적으로 지배하진 않지만 내 거야, 내 너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 사실상 여기 있었죠?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성립이 된다.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자, 쉽네요. 간접 점유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반환 청구권을 가진 것. 내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돌리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지배, 점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랬지. 그래서 데칼코마니 땅 정리됐죠. 여기도 데칼코마니가 나왔습니다. 됐죠? 물리적인 것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직접과 간접으로 설명했어요. 직접 점유의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그렇지. 둘 다 점유라는 얘기지.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따단 점유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요. 이게 첫 번째 정보고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점유의 역할인데 공시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자, 점유라는 것은
소유자를 공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데요? 공시란 설명하죠.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이게 뭐라는 거라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알리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공시라고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알리는 걸 공시라고 한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나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랬어요. 따단. 권리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죠. 됐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뭐냐면 가방, 금반지 이런 동산들은 특히 사례 들어준 거예요. 동산의 경우. 자, 동산이란 말 반드시 알아야 되죠. 동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동산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동산이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 나의 재산 중에 움직일 수 없는 거, 땅덩어리, 집 같은 거 부동산. 그렇지? 움직일 수 있는 거 동산. 그래서 여기 동산의 예로 피아노, 금반지, 가방 이런 것들은 동산이고, 그런 동산에 대한 권리, 동산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것을 알릴 때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동산의 소유권은 이거 물건에 대한 권리 연결된 거고요.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될 수 있습니다. 돼버렸지?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로 들어와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A 부분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지배는 뭐하고 연결됐어? 직접점유랑 연결됐지? 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점유는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밝힌 건 뭐야? 점유를 통해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한다 그랬으니까 공시는 뭐라고? 알리는 거야. 포인트 이거야. 그냥 공시란 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밖으로 알려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점유를 통했는데 점유는 원, 투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틀렸고요.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아니지.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겠지? 이해됐지? 간접 점유는 방 하나 청구권인데 내가 나의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야?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걸 매일 보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히 드러났지. 이해됐지? 물론 자동차는 다른 등기를 하긴 해야 돼. 오케이. 예, 자, 여기 보면 신고, 뭐라 그랬더라? 그 뒤에 나와. 그거 다른 게 있어. 다른 거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누군가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내 돈 현찰 주고 샀어. 무슨 말이겠어? 등기가 아니라 등록을 했어 내가. 그리고 차량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내 차에 대해서 누구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접 점유자가 없어. 내가 그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직접 점유자인 상태인 것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직접 점유자가 있어. 똥랑똥랑 치고 있는 사람인데 간접 점유자가 또 있어. 있을 수도 있지. 그거 내놔. 내가 열흘 동안 빌려줬잖아. 이제 내가 가져갈게. 무거운 걸 내가 빌려줬지. 손해다. 내가 괜히 고생했다. 하는 간접 점유자가 있어. 오케이. 그 간접 점유자가 다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가져간다면 그가 소유자잖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이해됐지?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가 그렇지. 뭐라 그랬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공시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엇이든 간에 통해서 공시한다. 맞지? 맞는 말이지. 됐지? 다 됐나? 이해됐지? 됐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가지고 문제도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일단 점유는 무조건 상식적인 단어.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되는 단어는 동산 상식 단어, 공시 상식 단어.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점유는 지배다. 이거 상식 단어. 점유는 지배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돼야 요즘의 수능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따단. 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야. 뭐만 알면 자, 우리가 양도인과 누가 있다? 양수인이 있다. 그냥 매매라고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9월 모평에서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지. 상속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물려주고 사망하신 그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상 취득, 무상 처분. 무슨 말이겠어? 무상 처분자는 물건을 준 사람, 취득자는 물건을 받은 사람처럼 양도인은 매도인처럼 물건을 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매수자처럼 물건을 받는 사람이고. 오케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유효한 계약. 그렇죠? 유효한 계약. 맨날 나온 거예요. 물건이 요래 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점유로 소유권을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준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그랬어요. 됐죠? 소유권 양도. 권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단락과 연결 고리를 잡는다면 이 공시는 당연히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점유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점유가 나오겠구만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뭐야?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 양도. 이런 과정이다. 소유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이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에 따라서 물건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양도를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는 점유로 한다. 떼버렸지.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줄 친 기억.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동산이 그렇다 그랬지.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된다. 따단. 자, 이 공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점유공시. 점유인도. 점유를 넘겨주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거죠.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단 뭐? 동산의 경우 점유인도로 이루어진다. 자, 포인트 끝났고. 자, 넘겨준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받아들인 사람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따단. 자, 따옴표 쳤죠. 점유인도의 방법. 첫 번째, 점유 개정.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고 이 개념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 녀석의 포인트가 뭐라는 거야? 점유 개정은 소유권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됐지? 이것만. 이것은 양수인 물건 받을 사람, 소유권 양도 받은 사람이 뭐한다?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요. 간접 점유는 뭐라 그래서 물건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물리적 지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뭐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반환 청구권 저 가져와야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게 뭐라 그래서 간접 점유라 그랬지. 자, 간접 점유.
됐지? 그것이 점유 개정이다. 간접 점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땡큐. 점유 개정과 그다음에 공시되는 경우에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피아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됐지? 얘는 간접 점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양도인이 뭐라고 있는 거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해요. 오케이. 근데 얘는 뭐야? 기한이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됐지? 여기 이제 살짝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퀴즈. 소유권은 누가 있나요? 양수인과 양도인 중. 말까요? 양수인이 이 소유권 가져온 거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 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공시한 거니까. 자,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야 이거 잠깐만 가지고 있어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이걸 들고 있을 때 명품 3천만 원짜리를 MS 막 이거 들고 있어. LS 들고 있어. 내가 줄 때까지 우리 와이프한테 절대로 사주지 않을 그것. 그지? 사주지 않을이 아니구나. 사주지 못할 그것. 화장실에 들고 있어. 무슨 말이겠어? 그럼 사람들이 뭐야? 저 비싼 핸드백 3천만 원짜리 저 아저씨 건가 봐. 아니에요. 제가 간접 점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야? 알겠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아가씨가 딱 나와서 주세요. 이렇게 딱 가져가게 되잖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지. 자, 이런 경우를 말하면 뭐란다? 반환 청구, 그런데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아가씨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 양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점유였잖아요, 원래. 그렇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잖아. 간접 점유. 그걸 양도해 준 거야. 간접 점유를 양도해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반환 청구권 양도 이게 있다는 것이. 그럼 아까 내가 이걸 들고 있었는데 아가씨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들이 전화가 온 거지. 아저씨, 왜요? 그 핸드백이요. 내가 3천만 원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사진 속의 여인은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거야. 그래서 쓱 나타나서 아저씨가 그 아저씨네요. 이거 주세요. 안 쓰? 이러고 딱 준 거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지 뭐. 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끝났어. 두 가지가 나왔어. 점유 개정은 뭐 하는 거라고? 일단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잠깐만 내가 쓰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해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 공시한 거야. 이해됐지?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뭐라고?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뭐라고?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없는 녀석에게, 오케이? 넘겨줄 것을 전달해주고 누구에게 넘겨주게 한 거야. 그럼 그걸 넘겨받기로 한 사람은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밑줄 친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되는데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 공시되는 경우가 점유개정이고 간접 정의 경유개정이 있고 또한 반환 청구권 양도도 있다. 둘의 공통점 뭐야?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것. 얘네 둘이 공통점. 간접 점유로
이게 공통점이에요. 됐지?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 그러니까 왜 간접점인지 뻔하죠? 얘도 안 가지고 있어. 피아노 안 가지고 있어. 얘도 뭐야? 에르메스 안 가지고 있어. 됐지? 그래서 근데 둘 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받은 거야. 공시가 됐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자, 끝났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소유권 이전. 그렇죠? 소유권 이전. 그 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거 아니더라도.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뭔 소리야? 그 핸드백이 그 여자 게 아니었어. 그 아가씨 게 아니야. 그 피아노가 그 녀석 것이 아니었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나는 물건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포인트 뭐야? 잘 보세요. 충분한 주의. 자, 충분한, 지금 여기서 케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화장실에 있는 그걸 딱 주워가지고 아저씨 이거 좀 잠깐 들고 있어요 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 아가씨가 이거 몇 번 만났다고 나한테 그래. 우리 옆집 아가씨인데 이거 막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이겠어? 그래놓고 누군가 와서 그 사람한테 주었다고. 근데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나간 거야. 핸드백을 훔쳐가지고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 나한테. 뭔 소리야? 우리 몇 호야 사는 아가씨인데 그 호수에 그 아가씨가 안 살아요. 막 이러는 거지. 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그런 경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 말은 법경제에서 맨날 나온다잉. 맨날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잉. 상식으로 중요하다. 상식으로 중요하다. 충분한 주의. 그러니까 항상 따지는 게 뭘 따지냐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느냐를 따져.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냐? 네. 그 다음에 유효한 계약.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야. 유효한 계약. 계약서 제대로 작성됐어요? 요거 중요해. 지문에서도 중요하면 상식으로도 중요해. 유효한 계약. 그래서 강압에 의한 계약이라면 안 돼. 손모가지 자르기 전에 찍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건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런 것들. 자, 맨날 나오는 거야.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점유인도. 그렇지.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어. 공시. 이 주권. 1, 2, 3. 지켜졌다면 당연히 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 사진 보고 내가 핸드백을 넘겨줬잖아. 근데 그 핸드백이 원래 그 사람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그 마지막 그 취득한 사람이 충분히 나한테 막 확인을 한 거야. 이거 아저씨가 왜 이런 핸드백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내 옆집 아가씨가 내가 친해. 산책할 때 같이 많이 보고 그래. 부탁해가지고 그런 거야. 진짜요? 사진 봐봐. 이 아저씨가. 문자 나한테 왔잖아. 그럼 이 여자 거 맞다는 얘기죠? 그럼 네, 맞아요. 아, 그럼 주의를 했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계약 이렇게 하고 구두 계약 자 녹취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틀림없는 계약이에요. 했어. 그렇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줬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 거 맞아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 여인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가능하지, 너들이. 아까 저 카페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카페 지금 개작살 났는데. 그거 묻는다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원래 주인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딱 서 있는 내가 그 사진 보고 아가씨한테 건네줬잖아. 그치. 그 관계만을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 관계만을. 그래서 거기 진짜 주인은 건건이니까 나중에 판단받는 거야. 나중에. 누굴 쇠고랑을 차든 누구한테 배상을 하도록 하든. 무슨 말이겠어? 그건 나중 일이야. 요 계약이 되니 안 되니만 보는 거야. 항상. 건건이가 이 지문에서는 그래도 또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야 이렇게 취득을 인정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아주 중요한 개념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의 선의를 지켜주는 거야. 알겠지?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다만 뚜둔 만만한 간접점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 하지 못한다. 아, 요거는 되는데 얘는 뭐야? 선의취득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따자. 그렇답니다. 자,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건 뭐야? 중간에 사기친 놈이 오케이? 배상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먹었냐? 알아먹었어? 그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거 궁금해해서 문제 틀리는 거야. 자, 반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을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 등기는 뭐야? 부동산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건 선의취득이 안 돼. 남의 거 팔아가지고 그거 안 돼. 무슨 말 알겠지? 워낙에 크니까. 법률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자, 그냥 웬만한 동산들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 알겠지? 점유 인도를 통해서 공시해 준다고 소유권을 보여준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자, 자동차, 오토바이, 고가의 물건들. 오케이. 이런 건 뭐야?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게 돼. 공시하게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해서 하게 돼. 됐죠? 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의 박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연하지, 그렇지? 이것이 거래 안전에 치중하고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서 바람직하다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내 말 다 이해했지? 내가 이 스마트폰을 내 거 아닌데 갖다 팔아먹으시야.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확인을 다 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써서 사가샤. 그럼 이 핸드폰에 이거는 우리 마누라 옆집 아저씨가 흘린 거야. 알아서 그러면 이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갖게 된다? 충분히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켰으니까. 오케이. 이걸 사간 아저씨가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옆집 아저씨는 이 떨어뜨린 옆집 아저씨는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이 사람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그 거래는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법에서. 그래 놓고 여기 옆집 아저씨가 뭔가 CCTV 돌린 거지.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지?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렸네. 좀만 더 봐요. 그러더니 내가 쓱 타더니 이러고 있는 거 딱 찍힌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 아저씨네, 옆집 아저씨.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이제 오는 거지. 내놔요. 그러면 나 모르는데. 다 있어요. 팔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찾아올 수는 없고, 오케이? 내가 배상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주소 가르쳐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폰 줘보세요. 초기화했어요? 하려고 그런 차에 아저씨 왔어요? 그럼 나 옮겨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껌껌이 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재하지 않은 건 뭐냐고 있어요.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정답만 볼까? 정답만 적재하지 않은 거. 자, 5번 보세요.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의 조건이 뭐예요? 공시를 통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시를 안 하면 안 돼.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틀어놨네요. 됐죠? 그 다음 A에 대한 이해는 아까 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부터 디귿에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뭐였냐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니은은 자동차, 항공기, 얘네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가 아니라 등록. 됐죠? 등록.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은 등기.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것도 적절한 거 정답만 한번 볼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자동차, 항공기들 등록해야 되는 거.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제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얘네들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 자체보다 소유권자를 지켜주는 거야. 근데 가격이 좀 싼 것들은 수없이 많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있는데 모든 거래를 다 소유권을 지켜주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까지 그렇게 되면 와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있냐 하고 앉아있다가 문 따고 딱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사요. 이 집 좋아요. 에? 며칠 내가 비워줄게. 이거 10억이에요. 내가 6억이면 지금 껌이야 껌. 어? 동네에서 껌 사는 거 똑같아. 딱 그러면 야 4억이나 깎아주는데 오케이 사자. 근데 주인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그 주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이 선의취득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거래를 아무리 활성화해도 걔네들은 촘촘하게 서로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 얘기했어요.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먼저 해볼까? A와 가까운 거? A가 뭐야? 일어난다. 소유권 박탈이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 작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이 그냥 사건이네. 됐네요. 그냥 답이네요. 됐죠? 자, 환경을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환경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답률이 어마어마했던 문제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각각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자, 뭐라고? 각각 을이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금반지. 얘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 자, 소유권 양도하기로 하고 유효한 계약을 했다. 따단. 자, 뭐야? 자, 첫 번째 뭘 했다는 거야? 유효한 계약.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을은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랬어요. 아, 일단 얘가 보관하다가 얘한테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건 뭘 했다는 거죠? 간접점유를 하게 되니까 점유계정을 했네요. 점유계정.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 얘는 점유계정을 통해서 직접 점유가 아닌 간접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동안? 요구할 때? 됐죠?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해 충분히 주의했다. 아하, 세 번째 뭐야? 충분히 주의.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냐? 오케이. 유효한 계약을 했냐? 오케이. 점유인도를 공시했냐? 오케이. 이야. 그렇지. 하지만 얘는 뭐지? 점유인도로 공시했는데 그 점유가 간접 점유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을 통해서 했어. 근데 뭐라고 했어?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자, 이게 포인트지. 왜야? 알게 뭐야 안 된다는데 우리가 왜 고민해? 법에 안 된다는데 뭘 따져? 알겠어? 자, 그 다음. 을은 일주일 이후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자 뭐야? 을이. 자,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걸 잘 보셔. 이걸 잘 보셔. 이걸 잘 보셔야 돼. 건건이. 이에 대해서 자, 을이 새롭게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양도인이 되는 겁니다. 을이. 을은 일주일 후에 병이 유효한 소유 양도 계약을 맺고 따단. 자, 첫 번째 뭐야? 유효 계약. 계속 법 적용하는 거야. 저기 주의사항 적용하는 거야. 유효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에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일러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간접 점유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에게 뭘 갖게 됐어? 뭘 갖게 됐어? 소유권이 양도된 거 틀림이 없고요. 양도된 거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뭘 갖게 된 거예요? 반환 청구권을 가졌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간접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레치. 얘가 달라고 한데 준다 그랬으니까 이걸 갖고 있어. 얘는 어쨌거나 점유계정임에 틀림이 없고 점유계정이 간접 점유를 하면서 언젠가 달라고 할 수 있고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얘가 요걸 줬다 그랬으니까 간접 점유 중에 바로
반환권 청구. 양도가 된 거예요. 그리하야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점이 간접 점유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점유를 통해 공시하라 그랬는데 둘 다 간접 점유로 공시한 겁니다. 물건을 직접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을과 누구였지? 병이라고 그랬나? 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하나 비어 있어? 충분한 주의를 했는가를 말을 안 해줬네. 그렇지? 그러면 충분한 주의를 했다면,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느꼈다는 얘기지 뭐. 됐죠? 자, 끝났어요. 자,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병이 금반지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이 아직 물려받지 않았지 당연히. 됐죠? 병의 소유권은 취득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문제가 없는 거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얘가 이 소유자가 아닐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 근데 제가 소유자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됐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얘도 문제 없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렇지. 을도 아직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간접 점유 인도에 의해 공시가 된 거예요. 됐지? 그래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이분은 뭐야? 얘 거 아니야. 사기당했어. 얘 거 아니야. 병은 을로부터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그랬어요. 됐지?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 자,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소유권을 양도받는 게 아니죠.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4번 선택지.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야.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하여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해요. 오케이.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던 여기에 계약은 이루어진 걸로 보긴 본다는 얘기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얘네들 계약을 했는데 뭘. 이 건과 상관없이 이 계약은 이 계약대로 봐줘야 돼. 이에 대해서 봐준다. 그 다음에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을 할 때에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 소유자인지 확인 여기 충족시켰네. 여기 뭐야? 충분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세 가지 조건 다 완성됐지. 그렇지?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하. 병은 뭐야? 병은 소유권 취득. 왜? 선의 취득을 인정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런데 얘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충분히 세 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취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건 얘가 주인이 아니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얘게 아니라면 이 계약은 세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인정하여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줘야 될 듯 했으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였다? 점유 계정인 케이스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케이스 나누어서 이 경우에는 병이 충분히 확인하기만 했다면 이건 인정이 되거든.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나 얘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니까 건건이를 먼저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여기선 소유권이 인정 안 되고 여기선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뭐만 하면 요거 하면 얘는 요거가 다 됐지만 간접 점유 중에 하필이면 점유 계정이어서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나쁜 새끼가 누구요?
갑이지. 이해돼버렸어요? 그러면 금반지가 여기 실물로 존재하잖아. 존재한다면 얘한테 줘야 돼. 이해돼서? 그럼 이 아저씨는 뭐야?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땡.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돈을 받았으니까 땡. 그리고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 뭐야?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더 이상 뭔가 반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졌잖아. 반환 청구권이 여기다 팔았고 돈을 받았으니까. 계약에서 이제 배제되는 거야. 그래 놓고 아마도 이 갑의 정이 있다고 칩시다. 반지 진짜 주인. 이 주인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알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소유권이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몰래 도망가는 거야. 이 사기꾼이 내 물건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해서 둘 사이에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래서 그럼 뭐야? 네가 이 새끼야 반지를 뺏어가지고 팔아먹는 바람에 얘가 임마 얼마 힘들었니 임마? 반지 얼마요? 300만 원? 아이고 그럼 500만 원 해줘. 재판 비용에다가 심리적 거시까지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근데 그거는 내 결혼 반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가야지 뭐. 병시 이렇게 해야지 뭐. 무슨 말이겠어? 내가 500 드릴게. 이거 300에 사셨다며. 나 주워. 결혼 반지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그건 뭐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할 일이고요. 내 말 다 이해돼서. 그래서 요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건건이. 건건이를 기억해라. 건건이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겠어? 연결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자,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